행복하게 오래 살기, 모든 국민의 희망이죠. 그리고 인류의 희망이기도 합니다. 행복하게 오래 살기를 위해서는 국가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오늘 행복하게 오래 살기에 대해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정부는 향후 10년간 건강정책 방향을 담은 제5차 국민건강증진 종합계획을 최근 발표했습니다. 건강수명을 2018년 기준으로 70.4세에서 2030년까지 73.3세로 연장한다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건강생활 실천, 비감염성 질환 예방관리, 감염 및 기후변화성 질환 예방관리 등 6개 부문별 계획이 담겼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의 평균 수명은 2018년 기준 82.7세로 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80.7세보다 2세가 높습니다. 그러나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유병기간을 뺀 건강수명은 70.4세로 평생 유병기간은 12.3년으로 높은 수준입니다. 정부는 건강수명을 73.3세로 연장해서 기준연도 대비 2.9세를 높일 계획입니다. 그런데 통계청의 2019년 인구 추계에 따르면 2030년의 평균 수명은 85.2세로 기준연도 대비 2.5세가 늘어날 전망입니다. 따라서 2030년의 평균 수명과 건강 수명의 격차는 11.9세가 되어 기준연도 대비 0.4세밖에 감소하지 않습니다. 정부는 건강 수명을 높이기 위해 28개 중증과제, 64개 대표지표를 포함한 400개 성과지표를 마련했다 하지만 그 결과가 0.4세를 낮추는 것이라면 실망스럽다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OECD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내 총생산 대비 국민 의료비 비율은 2019년 기준으로 8.0%입니다. 이는 일본 11.1%, 영국 10.3%, 독일 11.7%, 프랑스 11.2% 비해 낮지만 이들 국가의 노인 인구 비율은 20% 내외이고 우리나라는 15% 수준이라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은 아닙니다. 초고령사의 의료비 부담이 급속히 증가한다는 점에서도 국민건강증진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와 관련 일본은 노인 인구 비율이 28.7%로 세계 1위 노령국가인데도 의료비는 11.1%로 낮다는 점에서 구체적인 세무 항목별로 벤치마크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 발표로 여론을 떠들썩게 하게 한 것은 담뱃값과 술값 예상 문제였습니다. 정부는 흡연율과 음주를 낮추고자 담뱃값을 10년 이내에 WHO 평균 수준에 근접하도록 인사하고 술에도 담배와 같이 건강증진 부담금 부과를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기존의 여러 실증 자료에 따르면 소비를 억제하는 수단으로 가격 정책이 가장 효과가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2004년 말 담뱃값 500원 인상으로 남성 흡연율은 57.8%에서 2006년 44.1%로 하락했고 2015년 1월 2,500원이던 담뱃값이 4,500원으로 대폭 인상된 이후 흡연율은 2016년 40.7%, 2018년 36.7%로 떨어졌습니다. 따라서 건강에 위한 술, 담배 소비를 억제하기 위해 가격을 인상시키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담뱃값을 인상할 때마다 여야 간 정치적 논쟁으로 논점이 흐려지는 것은 지양해야 합니다. 야당 대표일 때는 담뱃값 인상을 횡포라고 비난하면서 집권하면 인상 방침을 발표하는 시기여서는 안됩니다. 건강수명이 높아지려면 금연과 금주가 중요하나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암 사망률과 같이 2008년 인구 10만 명당 124.1명에서 2018년 90.3명으로 개선된 연극도 있지만 유산소 신체활동 시청률은 2014년 57.1%였으나 2018년에는 44.9%로 오히려 하락했습니다. 성인 남자 비만 유병률도 2008년 35.6%였지만 2018년 41.9%로 높아졌습니다. 고혈압과 당뇨병 유병률도 모두 악화됐습니다. 정신건강 지표라고 할 수 있는 자살률도 2008년 인구 10만 명당 26.0명에서 2018년에는 26.6명으로 높아졌습니다.
건강이 담보되지 않는 평균 수명의 연장은 축복이 아니라는 점에서 대부분은 잘 인식하고 있지만 이를 실천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온 국민이 건강한 사회는 정부의 환경과 여건 조성도 중요하지만 개개인의 실천 의지가 중요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